K는 인물 포커스입니다. 국민의힘 주요 요직에 이 PK 지역 정치인들이 대거 발탁되면서 모처럼 지역정가에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최일선에서 당의 스피커 역할을 하게 되는 수석 대변인을 맡으면서 주목받고 있는 정치인입니다. 오늘은 경남 진주을 강민국 국회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수석 대변인 맡으신 거 조금 늦었지만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분들 가운데 수석 대변인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석 대변인은 당의 공식적인 목소리입니다. 즉 우리 국민의힘의 가치관이라든지 정책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수석 대변인의 역할이고요. 근데 일방적인 한 방향의 어떤 전달이 아니라 또 민심의 목소리를 들어서 당에 반영해서 그거를 입법이나 정책으로 만드는 것 또한 상당히 중요한 수석 대변인 역할인데, 즉 쌍방향 소통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피터 드러크라는 또 이 경제학자의 이야기처럼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무엇을 이해하는지가 중요하다는 말처럼 입의 역할보다는 귀의 역할에 충실하는 것이 수석 대변인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지난 총선에서 우리 경남 지역 최연소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네. 되셨잖아요. 그리고 또 경남 의원들 가운데는 처음으로 원내 대변인에 이어서 이번에 수석 대변인까지 맡게 되셨습니다. 어떤 점이 이렇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저는 보수와 진보, 또 진보와 보수의 진영 논리나 또는 이념으로부터 굉장히 자유롭다. 야당과의 유연함의 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평가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민주당이나 정의당과의 소통도 또 잘 하고 있지만은 또 저희들이 야당 시절에는 문재인 정부의 비합리적이고 또 건시안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선봉해서 가장 강력하게 또 이의 제기를 했던 부분, 이런 부분이 아마 당에서 높게 평가해서 또 발탁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김기현 당대표와의 인연도 또 화제입니다. 두 분이 예전부터 상당히 또 밀접한 그런 관련을 계속 맺어 오셨지요. 어떻습니까? 예, 김기현 우리 당대표님이 이제 한나라당 시절에 저 대변인 하실 때 제가 부대변인 한 2년을 시작해가지고 가장 가깝게 된 것은 이제 지난 대선 과정 중에 또 원내 대표와 원내 대변인의 직책을 맡으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밤을 새워가면서 우리 김기현 대표님의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듣기도 하고 또 서로 뜻을 공유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상당히 대선 과정 중에 아주 큰 또 기여를 한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또 정권 교체의 한 부분을 또 저희들이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상당히 동지이자 또 스승인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석 대변인을 맡다 보면 아무래도 국회에 머무는 시간은 좀 많아지시고 지역구에 쏘는 시간 조금 빠듯해지실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 총선이 1년 남아서 조금 신경 쓰이거나 하시진 않습니까? 이 진주가 교통의 오지 중에 오지입니다. 근데 이제 진주 사천이 우주항공 중심 도시라고 이야기하는데 비행기가 다니지 않는 우주항공 도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또 MRO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국내 최대 LCC인 진에어를 제가 김포 진주 노선에 유치를 했습니다. 특히 저는 아동들에 대해서 또 학생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이제 국회 도서관과 연결을 해서 500건에 넘는 또 기정 사업도 하고, 또 노후 우리 아동 지역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도 지원 사업을 해서 우리 아동들, 특히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또 지원에 대해서 또 많이 지원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총선 관련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예. 또 1년 남았으니까 지난 3년 동안의 의정 활동 스스로 좀 평가를 해보신다면은 어떤 점수를 좀 내리실 것 같습니까?
예, 경남 최연소로 국회에 입성해서 또 원내 대변인 또 수석 대변인이라는 아마 경남 최초의 또 타이틀을 달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거기만큼 책임감이 무겁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올해 예산이죠. 작년에 예산결산위원을 하면서 진주을에 약 610억이 넘는 국비를 확보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입법 자본시장법이라든지 다른 이제 이 서민 경제에 대한 법안을 많이 또 발의했기 때문에 또 거기다 높게 평가인지 모르겠는데 국회에서 가장 건의가 있다는 대한민국 의정대상을 또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낮은 자세로 치열하게 또 우리 진주의 대표 또 국민의 대표로서 또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직도 또 젊은 나이시라 정치적 미래가 상당히 창창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정치인 강민국의 앞으로 정치적 목표 또 미래의 꿈 어떻게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저의 미래의 꿈은 확고합니다.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그래서 항상 강한 대한민국, 강민국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죠. 첫째는 맹자의 무황심이라는 말처럼 국민이 이 배부르고 경제적 풍요를 누릴 수 있어야만이 도덕 사회를 세울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국민 소득이 2,000달러, 3,000달러에서 민주화를 이룰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째 우리 국민들의 어떤 경제적 또는 부강한 부분을 만들어야 된다는 첫째 제 그것이고, 둘째는 한미 동맹의 탄탄한 토대 위에 정말 강력한 안보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 그래서 정말 궁극적으로는 통일된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저희들 시대에 신의주 가서 순대국밥 먹고 원산 가서 대구탕 먹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가는 것이 정치인들이 가야 될 그런 지향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앞으로 많은 활동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